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필기 대표 기출 40제 어느덧 마지막 4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40문제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알찬 문제들로 골라 담았기 때문에 잘 듣고 저희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강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보기에 들어갈 이 기역, 니은에 알맞은 호르몬이 연결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보기 설명이 있고 기역은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뼈의 칼슘 방출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니은은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뼈의 칼슘 방출을 증가시킨다.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하나를 맞추면 두 번째 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답 같은 경우엔 3번 칼시토닌과 부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뼈에서 칼슘을 방출해 감소시켜서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뼈 형성을 촉진하고 과도한 칼슘이 혈액에 존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부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엔 부갑상선에서 분비되고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할 때 뼈에서 칼슘의 방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촉진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근섬유와 비교되는 속근섬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 지근섬유, 속근섬유 문제 4강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스포츠 지도사에서도 이 섬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정답 같은 경우엔 2번 근형질세망의 발달입니다. 이 속근섬유 같은 경우엔 지근섬유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속근섬유 같은 경우엔 높은 피로 저항력이 적고 마이오신 에이티파제 활성이 빠르고 운동신경세포의 직경이 큽니다. 반면에 금형질세망 같은 경우엔 속근섬유에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답으로는 2번이 옳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1의 박출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대한 정답은요. 4번 수축기말 용적에서 확장기말 용적을 뺀 값이다 가 오답인데요. 왜 그러냐면 1의 박출량은 확장기말 용적에서 수축기말 용적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이 거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오답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실 수출력이 증가하면 1의 박출량은 증가하게 되고 평균 동맥 혈압이 감소하면 1의 박출량은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맥혈 회기가 감소하면 1의 박출량은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혈액순환 시 혈압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혈관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이제 세동맥 2번 세동맥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시에 혈압은 대동맥에서 가장 높고 이후 혈관을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세동맥은 주로 혈압 조절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모세혈관에 도달하기 전에 혈압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에서도 혈압은 낮게 작용하지만 세동맥에서 혈액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세동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운동 중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인슐린의 증가입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중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보기,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 심박수에 관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니은 같은 경우엔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다리운동 시 팔운동에 비해서 산소 소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4번 수치기혈압과 낮게가 정답인데요.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을 곱해서 산출하고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운동 시에 다리 운동이 팔 운동에 비해 심근산소 소비량이 낮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에너지 대사 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문제 같은데, 이 문제 잘 살펴보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비타민 C죠. 제가 이 ATP 에너지를 합성할 때 활용되는 에너지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ATP 합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여기 나와 있는 근중성지방, 글루코스, 젖산 같은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항산화 작용이나 면역 기능 등 하는 다른 작용으로 인체에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항상성 유지를 위해 신체 조절 중 부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적 피드백이라는 게 양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 피드백 고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피드백 부적과 양적 피드백을 조절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신체 조절 중 부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출산 시에 자궁 수축이 활성화 증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적 피드백이란 신체 변화가 감지되면 이를 되돌리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세포 외액의 CO2 조절, 그리고 체온 상승에 의한 땀 분비, 그리고 혈당 유지를 위한 호르몬 조절은 모두 부적 피드백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죠. 반면에 출산 시에 자궁 수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양적 피드백으로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궁의 수축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생리학에서 좀 자주 안 나오는 계산식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체중이 80kg인 사람이 10매치로 1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소비 칼로리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140kcal인데요. 체중이 80kg인 사람이 10매치 강도로 1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가 이제 140kcal로 나옵니다. 1매치 같은 경우엔 약 3.5ml/kg의 산소 소비량을 의미하므로 80kg 체중에서 10매치로 운동을 할 경우에 1분 동안 2800ml의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리터로 환산하면 2.8리터가 되고 1리터의 산소가 약 5kcal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1분 운동 시 약 140kcal의 에너지를 14kcal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 10분간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총 140kcal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운동생리학 40제 마지막 문제에 닿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골격근의 수축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근횡단 면적과 수축 속도입니다. 특이 장력 같은 경우엔 근력 나누기 근횡단 면적이고, 근파워 같은 경우엔 힘 곱하기 수축 속도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우리 이렇게 대표 기출 40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 기출을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뒤쪽에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풀어주시고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